안녕하세요. TNF스탁입니다. 저희가 매수 매도 실습 과정이라는 교육 과정을 개강하면서 간단하게 교육 안내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알려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상황에 있으신데, 주식 투자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서는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직업으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의 그 사항별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 매수매도 실습 과정은 뭐냐면, 일단 이제 그 각각 이제 개인 투자자가 그 상황에 맞는 매매 방법과 이제 좀 그 실질적으로 연습을 시켜드리는데 좀 이렇게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또 이제 혼자서도 매매를 계속 하시면서 적정 수익을 얻으셔야 되는데요.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그 통상의 매매자들은 이렇게 계좌가 이제 모두 이렇게 손실이 나버리는 그 깡통으로 가는 이렇게 경험을 계속 이렇게 누적시키면서 가시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깡통으로 가는 그런 단순 경험이 아닌 좀 이렇게 구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준을 좀 확립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 이후에 기준을 갖고서는 혼자 싸우셔야 되는 게 아니고 교육받는 과정 중에 그 싸움을 이제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충분히 이제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나가셔서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값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교육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교육을 받으시면은 바로 다음에도 매매는 가능하실 텐데요. 사전에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시기 전이나 아니면 교육을 받는 중에 이제 사전에 이제 학습을 하실 내용들도 이제 미리 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과정 중에 있게 되면 교육 과정이 너무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좀 제공을 해 드릴 텐데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그 HTS 기능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몸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작 그 투자를 하시려고 했었을 때 그 정말 필요한 매매 기준을 잡으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HTS 기능이 어설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찾다가 되려 이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HTS 이제 기능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제 사전학습 동영상을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 HTS는 결국에는 이제 무기가 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실전에 필요한 기능들을 뽑아서 그 이제 의미까지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래야지만 도움이 되죠. 많은 기능들을 잡다하게 어떤 그 기능의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서는 실전에 적용시키다 보면은요,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가 상당히 그 힘들고요. 오히려 그 색다른 기능 때문에 매매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능과 의미들을 추려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매하시기 좋은 어떤 세팅 상황이 있습니다. HTS.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주식 용어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독해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거기 안에는 물론 이제 어느 책에서나 이제 볼 수 있는 간단한 기능, 예를 들어서 뭐 캔들의 의미, 뭐 거래량의 의미,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게 그냥 어떤 그 개념적인 그런 이론은 실제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거기 깊은 이제 의미랑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면 몇 가지 이제 어렵진 않지만 몇 가지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동기화되어야 되는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랑 그 의미들을 설명드리는 이제 강의가 이제 그 HTS 기능 강의 두 번째 파트로 주식 용어 해설이라는 강의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단하게 저희가 종목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매매 절차죠. 매매 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개념을 숙지하셔야지만 좀 더 쉽게, 좀 더 쉽게 이제 매매
접근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파트의 사전 학습 동영상을 좀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오셨을 때는, 그, 직접적인 이제 매수 매도랑 관련된 거, 그러니까, 매매 시나리오를 잡고, 그 다음에, 최적화된 그런 매수 매도 방법, 이런 방법들을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저희랑 같이 이제 연습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시간을 오프해서 가지시는 게 가장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서부터 뭐냐면 그 개인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시세에 대한 이해가 좀 약간 수반되셔야 되거든요. 통상 이제 이렇게 종목을 분석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떤 가치 분석이라고 하죠. 그 기본적인 분석이나 또는 뭐 아니면은 기술적 분석, 이렇게 뭐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해서 양분화돼서 이렇게 분석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오류가 있는 게요. 뭐냐면 만약에 그 해당 가치 분석에 의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가치가 그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분석에 의한 그 주가가 의해서 주가가 더 이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미리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그냥 착각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 기본적 분석, 가치 분석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수익이 현재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니고 그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수익을 계산을 해서요. 그쵸? 그 회사의 수익이겠죠. 그 회사의 수익을 계산을 해서 그게 만약에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그 종목을 정확히 이제 그 기본적 분석을 해내신 거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기존의 수익도 분석하기 수익이 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분석하기 힘들 뿐더러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예상되는 그 수익 가치를 계산하는 거는 더더욱 힘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익 가치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저희가 분석하기 좀 약간 힘들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해내는 그런 투자 공부를 하시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그 분석의 뒷단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냐 아니면 미반영되어 있냐,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치 분석에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차트 분석에는 어떤 맹점이 있냐면, 이제 과거에 어떤 모습이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간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패턴에 대한 얘기라든지요. 아니면은 무슨 뭐 이평선 갖고 매매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다양한 기술적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과거에 그 해당된 변수 안에서만 먹혔던 거기 때문에요. 실제 그게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똑같이 이렇게 적용돼서 시세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공통분모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은 뭐냐면, 만약에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요, 만약에 이제 그 가치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하신다라고 해볼게요. 기본적 분석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로 이게 그 예상 수익에 대한 이제 적정 주가를 찾으셔야 되겠죠. 예. 결국에는 적정 주가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또 하나를 뭘 찾으셔야 되냐면요. 이게 지금 이 적정 주가가요. 현재 주가에 반영되었는지 아니면은 반영되지 않았는지, 예, 이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예, 적정 주가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오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실질적으로는 향후에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그 수익 회사 수익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서는 적정 주가를 뽑아내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 자체도 사실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현재 반영됐는지 아니면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걸 알기가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은 대부분 이제 과거에 있었던 과거 어떤 패턴을 분석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패턴에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패턴 안에서 있었던 변수들이 현재 똑같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현재 주가에 이게 반영이 될 건지 아니면은 반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분석대로 시세가 나갈 수가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정답은 뭐냐면은요. 결국에 누군가가 분석을 하겠죠. 그거는 어떤 기본적 분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현재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매집을 할 겁니다. 그렇죠? 매집이라고 한다면 이건 수요 공급에서 이제 수요가 되겠죠. 누군가 매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주가에 미반영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분석에 의해서 분석한 사람이 주가를 매집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들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하는 척도 보이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 척도 하겠지만요. 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을 시장에다가 이제 그 공급으로 내놓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급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결국에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수급에 의해서 저희가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매매를 하셔서 주가 상승을 누리시고요.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실 게 아니고 그거를 만약에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미리 매집했던 사람들이 처분해서 이제 공급 물량을 공급 초과 상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서는 그렇게 이제 매도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결국에는 이런 이제 수급적인 요소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가 이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방법은요, 결국엔 이제 투자 심리입니다. 이제 매매 자세일 텐데요. 자꾸 이렇게 시장을 이기시려고 하는 매매를 그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지셔야 되는 마음은요, 뭐냐면, 잘 지는 법서부터 배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그 지수 차트긴 하지만요, 시세가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시장이 주는 그 맥스는요, 이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그 가장 맥스의 수익은 이렇게 매수하고 이렇게 매도하는 거겠죠. 근데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공간은요. 통상 이제 그 주식 경원 중에 무릎에 사서 이제 어깨에서 팔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중간의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구간들을 매매하시는 게 그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정의 수익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방해가 되냐면은요. 일단은 요 맥스에 대한 수익을 마음에다가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한다면요. 뭐냐면 주가가 만약에 이런 조정을 보이고 갈 때, 그쵸? 이런 조정을 보이고 갈 때, 손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조정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렇게 맥스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요. 그때 뭐냐면,
저희가 이 맥스의 시장의 수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그 적합한 수익을 이렇게 거두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손실이 나간다든지요, 아니면은 다시 접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매도로 수익을 이렇게 취하시는 게 아니고 자꾸 이런 구간의 시장의 맥스의 수익을 생각하시면서 이때 매도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 자체를 첫 번째로 잘 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잃는 방법을 익숙하게 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이 만약에 발생했었을 때 심리를 잘 통제하시고 매매 원칙을 잘 키우셔서 적합한 매도, 그 적합한 매도는 개인 투자자한테는 요렇게 확인하고 매수하고 확인하고 매도, 그 다음에 내가 이 시세가 만약에 상승 추세를 그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 지겠다라는 이런 심리 상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투자자한테 이 적합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매매 원칙과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계시는 게 결국에는 매매 원칙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분석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하든지 간에요. 큰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매수 주체, 저희가 뭐 세력이라고 하죠. 그 매수 주체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흔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된 이런 무릎의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주가가 상승할 때 뭐냐면 그들이 처분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찾았었을 때 그때 저희가 시장의 맥스의 수익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나서 적정하게 그 수익을 거두는 요런 이제 적정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요런 방법의 매매 원칙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수급 분석을 통해서 투자자 심리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갖추셔야 되는데요. 특히 세력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좀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그런 게 이제 매매 원칙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대응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을 선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기분 따라서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시나리오를 잘 잡으셔야 되시는데요. 그것도 매집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매집 완료라고 합니다. 그 매집에 관련된 부분은요. 매집이 그 잘 완료된 그 매집의 순서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의 매수 매도 지점을 포착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그런 연습 과정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종목을 선정하시고요. 매집이 잘 된 종목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집 완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매집이 잘 된 종목을 선정하시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적의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예, 예. 이런 최적의 매매 시나리오 말을 하는 방법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한테 적합한 그런 매수 매도 방법. 그래서 매수, 매도, 이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상 이제 요런 것들을 요거는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저희가 사전 학습을 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실제 이제 그 오프 교육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매수 매도에 대한 거, 최적의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거를 기준하고 이제 연습을 이렇게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궤적을 그린 다음에 이런 겁니다. 뭐 어떤 저희가 기준점이 있어 갖고 매수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네,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요. 시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빠지거나요. 횡보하거나요. 시세가 이렇게 분출되거나 요 이제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근데 요런 경우들 안에서요. 제일 첫 번째로 갖추셔야 되는 거는요. 뭐냐면 잘 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손절에 관련된 부분이요. 그래서 향후 이제 배우시겠지만 손절이 작아지는 순간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뭐 손익비도 좋을 뿐더러요. 그 다음에 그거 자체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교육을 받으시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세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손절이 나가게끔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시세가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매수한 이후에요.
떨어지지 않고 그러그러하게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되게 바라시는 일이겠죠. 예, 이렇게 시세가 분출하면서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요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손절에 자신이 있으셔야지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세가 나가거나 횡보했었을 때는 여기 상태에서 어떤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매도 기준이 되겠죠. 매도 기준이 될 텐데요. 이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욕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많이 이해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시세가 내가 이제 그 손실을 보고 있지 않는 구간 안에서 탐욕을 억제하는 요런 매매 기준을 갖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세를 이해하게 되면 이게 욕심을 안 부리게 되는데요. 시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꾸 이상한 요행을 자꾸 바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세 가지 구간에서 매수랑 그다음에 요 매도 기준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쵸? 예. 요런 것들은 이제 하실 텐데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실제 매매할 때 당황하지 않고서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연습을 통해서요, 내가, 매수했었을 때, 이 손절을 꼭 이렇게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시세가 이렇게 횡보하거나 시세가 상승했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런 기계적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탐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연습으로 커버를 하셔야 되세요. 예, 예, 요렇게,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과 이제 절차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그 시세를 예측할 수 없는 입장에서, 가장 이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실 거고요. 이제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소개 쪽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